결국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법으로 더 이상 정부의 재기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도 논리도 없습니다. 내일이 수능인데 논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0점 처리될 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합니까?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인권유린법, 삼권분립 파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유린범이자 삼권분립 파괴범입니다. V제로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V원 윤석열 대통령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최고 실세에 대한 충성 맹세입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게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줬을지 혹시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서는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말고 김건희 특검 받으십시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은 있지만 대통령에게 뺨 맞고 야당 대표에게 화풀이하는 여당 대표 처음 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라고 단언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여당 대표가 사법부에 사실상 유죄 판결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황당한데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야당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뺨 때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재질이 나쁘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직접 비판하면 되지 뭘 이렇게 소심하게 말을 빙빙 돌립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죄질이 나쁘고 자격 없는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엉망인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십시오.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살리기 쇼가 한창입니다.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입니다.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 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 건을 전격 부실 기소하여 재판에서 터는 비장의 플랜 B 깜짝 카드도 검토 중이랍니다. 더 이상 커버가 어려운 여사 라인 일부 정리와 총리 교체 준비도 재개했고 이태원 무방비 경찰은 없던 능력을 끌어모아 시민 압박, 폭력 유발, 공안 정국 조성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획은 김건희 실권 유지로 통합니다. 지은 죄를 묻어주고 국고 털이와 실세 노릇을 허용하는 모든 쇼는 범죄 은닉입니다. 원조 공범 한동훈 대표는 형수통화 원조 라인의 공범 초심을 회복했습니다. 원칙의 칼로 따박따박 상대하겠습니다. 김건희 범죄 봐주기와 이재명 유죄 조작 등 한국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이 법률가들에 의해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국제적 사법 의견을 떠나 100명 넘는 검사가 1원 비리도 못 밝힌 억지 수사에 트럼프 100분의 1도 안 되는 법적 쟁점으로 이재명 기소가 타당하냐는 검찰 출신 TK 중진의 지적을 정치 검찰에 돌려줍니다. 의인의 목소리 하나 없는 한국 검찰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위법도 안 놓치겠습니다. 취임 전날 공천 개입과 불법 대선 캠프 무료 사용 공직 보상은 증거 명백 불법이며 우크라이나와 짜고 전쟁 불길을 끌어들이려 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 관련 비상대책회의 인지나 지시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 가능한 중대 위법입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들도 따박따박 정리해 가겠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란 이유로 실권자인 부인 뒤에 숨도록 놔두진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회복 한 번 하고 시키는 대로 회견 한 번 하고 긴장 풀고 국정 놓고 골프 치는 불감의 오만을 반드시 꺾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법정에서는 검찰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FC 사건 재판장이 위법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담당 검사의 퇴정을 명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린 것입니다.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고 위 검사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 위법 상태나 문제점을 검찰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의 이러한 위법과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반성은커녕 재판부가 검찰 내부에 개입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법방해를 넘은 재판부 겁박이자 법치 훼손입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걸 보니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정말 그 정권의 그 검찰입니다. 이에 더해서 어제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검찰의 위법을 합리화하면서 재판부를 힐난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하고 동조하지는 못할 망정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며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직도 현직 검사인 줄 알겠습니다. 초록은 동색이요 그나물의 그박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사단 출신 한동훈 대표 역시 검찰, 정치 검찰과 한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위법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희 검찰 독재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타청 검사가 관여한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사건은 31회, 공직선거법 사건 26회, 위증교사 사건 4회 등이 확인됐습니다. 성남FC 사건처럼 직무대리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검사들의 소송 행위 역시 무효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법원이 정치검찰의 온갖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관행을 운운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곧 선거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엄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판결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의 주옥과 같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제 온 불쉿, 한국어로 개소리에 대하여입니다. 개소리에 대하여는 미국 철학자 해리 고든 프랭크퍼트가 쓴 책이고 200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소리는 불시트의 번역입니다. 그는 거짓말과 개소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소리의 본질은 진리에 관한 관심, 즉 사태의 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거짓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말이 참과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말이 옳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소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윤 정부 하의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감사원, 방통위를 비롯한 몇몇 정부 관계자, 그리고 명태균, 대한민국의 V1이라 명명되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최고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최근 이들의 말이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과는 경선 이후에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던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태균은 조작된 여론조사를 윤석열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윤석열은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조작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정황이 통화 녹취만 5건입니다. 또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 역할을 했던 신용환 씨는 대선 본선 당시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골프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태릉 CC 일대 교통을 통제하면서 태릉 대골프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얘기를 위해 골프 연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릉 CC에서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골프를 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8일 만에 골프채를 잡아놓고는 8년 만에 잡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8일과 8년을 구분 못하는 완전 개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면서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담화문의 일부분입니다.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무가 겨우 대통령 골프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잡아야 할 것은 골프채가 아니라 민심과 물가,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입니다. 오죽하면 입벌구 정권이라 하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님, 거짓말 자주 하면 엉덩이에 뿔납니다. 거짓말 자주 하면 아무 말 대잔치 개소리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개소리까지 대통령직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국민은 고사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야는 제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난 그 개소리 거짓말을 하시기 이게 또 험한 소리 해가지고 문제되나 했더니 상당히 심오한 철학적 기반이 있군요.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팩트로뉴스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